앉았다 일어날 때 골반 쪽이 자꾸 아프고 찌릿한가요? 엉덩이가 아픈데 무릎까지 저리다고요? 그냥 디스크나 관절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 허벅지가 녹아버리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병,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이름도 낯설고 무서우시죠? 근데 이 질환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층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질환은 초기 치료를 놓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병이 왜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증상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란 쉽게 말해 엉덩이뼈 가운데 있는 대퇴골두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뼈가 썩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서 뼈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대퇴골두는 혈관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쉽게 뼈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무혈성괴사라고 부릅니다.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거나 단순 근육통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뼈가 무너지면서 심한 통증과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걷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이 질환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우선 술을 자주 마시거나 과음하시는 분들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지속적인 음주는 뼈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뼈세포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술은 지질대사를 교란시켜 혈액 내 지방 수치를 높이고 이 지방들이 작은 혈관을 막아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 알코올은 골세포를 손상시키고 골수 내 지방세포를 늘려 골수 압력을 높이는 작용도 하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뼛속에 서서히 괴사가 진행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는 분들이 이 질환이 잘 생기는 이유는 스테로이드가 뼈로 가는 혈관을 막고 뼈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 혈액 속에 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그 지방이 작은 혈관을 막아 뼈에 피가 안 통하게 되죠. 또 뼈 안쪽 골수에는 지방세포가 늘어나서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대퇴골두처럼 혈관이 적은 부위는 점점 괴사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루푸스나 류마티스, 아토피처럼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라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 등 큰 외상이 있었던 분들에게도 잘 발생하는데요. 고관절은 대퇴골두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매우 가늘고 좁기 때문에 외상으로 이 혈관들이 손상되거나 끊기면 뼈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뼛속의 세포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점점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고관절 골절이나 탈구가 있었던 분들 혹은 어릴 적 다친 기억이 있는 분들도 증상이 남아있다면 꼭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매우 미미하거나 다른 근육통과 비슷해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주로 한쪽 다리, 특히 사타구니 쪽이 뻐근하거나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엉덩이 주변이 찌릿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걸을 때 큰 불편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에 들어서면 시간이 지나며 괴사가 진행되고 고관절이 점점 약해지며 무너집니다. 그러면 걸을 때 절뚝거리거나 걸음걸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걷는 것이 힘들고 엉덩이 통증이 무릎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 시작하며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실제 60대 여성 환자분이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타 병원에서 허리에 6개월 동안 물리치료만 하시다가 걸을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골반 깊숙이 찌릿한 통증을 느낀다며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요. MRI를 시행한 결과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바로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초기에 발견만 한다면 수술 없이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빨리 내원하셔서 MRI를 통해 대퇴골두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초기라면 체중 부하 줄이기, 약물치료, 충격파 치료, 고압 산소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뼈가 주저앉았다면
회복이 어려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무릎보다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은 편입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술 전에는 지팡이가 없으면 못 걷던 분들이 수술 후 한 달 만에 일상을 복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와서 허리와 반대쪽 다리까지 망가진 분들도 계시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증상이 있다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니 빨리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위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스테로이드 사용 줄이기입니다. 경구나 주사제 형태의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퇴골두 괴사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음 줄이기입니다. 폭음 습관도 위험하지만 매일 술 한두 잔도 위험하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을 막고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흡연 줄이기입니다. 흡연 역시도 뼈로 가는 혈류를 막아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담배는 대퇴골두 괴사의 위험을 최대 4배까지 높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고관절 부상 예방하기입니다. 고관절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운동 중 충격을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엉덩이나 사타구니 통증을 무시하지 않기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초기 통증은 증상이 거의 없고 다른 질환과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MRI를 찍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뼈에 피가 안 통해 썩는 병으로 술, 스테로이드, 외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초기에는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뼈가 함몰된 이유라면 인공관절 수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